328페이지 양가로 2번 단독 말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소 등기를 하고 있는 거야. 권리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하니까 우리 출제자가 작년도까지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질문이 한 4개 정도인데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4개를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사행홍가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사행홍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사는 뭐냐면 사망 그래요. 뭐라고요? 사망. 그죠? 우리 책에 보면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나?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봐요. 사망 말소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행방불명 그래요. 뭐라고요? 행방불명. 그래서 행불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행불말소. 누가 행방불명이 됐나요? 그랬더니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대. 그죠? 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의무자.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민법 1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동 그래요. 그죠? 지상권자. 그래서 혼동 맞서건데 이거 봐봐요. 지상권자가 요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지상권이란 권리는 혼동해서 소멸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 두 손 꼭 붙잡고 같이 갈 놈 있나요? 없나요? 없지. 소유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가등기 말소야. 뭐라고요? 가등기 말소야. 그래서 사행홍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지문은 등은 작년도까지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그죠? 계속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따로 떼서 일순환 때 한번 맛만 보고 가봅시다. 그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 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갑소유 부동산인데 갑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야. 아마 저당권 설정 등기 떨어졌겠지? 됐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을고 그래갖고 순위번호 몇 번? 1번 저당권 1억 꽂았습니다. 저당권자 을시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채무자이자 설정자인 갑시기가 변제기에 채권자 을을 찾아가서 원금 이자 1억 2,500만 원 전액을 변제를 했어요.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액 소멸해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죠? 됐어요? 소멸했어. 근데 이쪽에는 뻔뻔스럽게도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버티고 있단 말이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 단계, 소멸한 단계에 와서는 효력이 없는 등기로 돌변한다 그랬지? 무효 등기가 돼. 무효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말소 등기 신청 시 설정자는 뭐가 돼? 플러스. 그죠? 저당권자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그죠?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의무자인 을시계가 지금 김해바닥에 있는지 부산바닥에 있는지 종무소식에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행방불명이 됐대.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계속 공동신청만 고집하면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이게 지울 수 없다면 이게 버티고 있는 한 목적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권리자가 혼자 가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갑시기가 단독으로 가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최소한도 의무자를 찾아보는 신용조차는 해봐야 돼요. 그죠? 의무자를 찾아보는 신용 절차를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시최고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공시최고 절차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 게시장에다 2주 동안 이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그죠? 게시를 한단 말이야.
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판사로부터 무슨 판결을 받냐면 재권 판결을 그래요. 뭐라고요? 재권 판결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재권 판결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재권 판결 등본을 첨부하면 갑씨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됐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행불말소 그래. 뭐라고요? 행불말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죠? 등기 명인의, 그 4번.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 절차를 경유해서 판사로부터 무슨 판결을 받는데요? 재권 판결이라는 걸 받아서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 사행홍가 잘 기억을 해두자.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32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권말소. 그죠? 뭐라고요? 직권말소. 이거는 우리 등기법 29조 2호 하고 직접 맞닿아 있어. 함수관계에 놓여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직권말소를 물어보면 이걸 물어본 거야. 29조 2호를 물어보면 이걸 물어본 거야. 그죠? 우리 등기법 29조 2호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29조 2호에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 어떤 미친놈이 요번에 하이마트에 가서 뭘 샀대요? 냉장고를 샀다는 얘기야. 새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미친놈이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라고 파악을 해서, 그죠? 냉장고에 대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죠? 냉장고는 동사냐 부동사냐? 동사에 불과하지. 그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돼. 그래서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깜빡해서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이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다, 없는 등기다? 절대적 무효 등기야.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워야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요. 또 어떤 미친놈이 등기소를 찾아와서 유치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설정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야.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권리가 아니지. 그래서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깜빡해서 유치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이 유치권 설정 등기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직권을 말소를 해놔야 돼. 아주 엄청나게 많아.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직권 말소 등기는 그 자체가 한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했어. 그죠? 됐어요? 이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듯이 직권말소도 한 문제야. 그 자체가 한 문제짜리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동그라미 2번 직권말소의 대상 그래갖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 기역번의 얘기야. 그죠? 관할 위반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예를 들었네. 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절대적 무효 등기야.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원해야 돼. 직권 말소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잘 체크를 해놔야 돼. 그거를 이순환 때 각객파를 해야 돼.
양가로 4번 관공서 촉탁. 이건 비밀리에봐. 그죠? 그치? 나는 공시법 너무너무 좋아. 그죠? 이런 사람들만 비밀리에 보라는 얘기야. 집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0페이지를 펼쳐봐봐요. 330페이지를 펼쳐봤더니 말소 회복 등기 그래.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 이건 대법원 판례가 많이 집적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를 우리 출제자가 자주 출제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군자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제가 특강 시간에 한 문제 갖고 얘기를 할 거야. 그죠? 말소 회복 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서 한 문제 갖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333페이지 와봐요. 333페이지 와보니까 4번 무슨 등기가 보입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보이네. 그죠? 여기 봐봐요. 부기등기. 작년도는 출제가 안 됐어. 작년도는 출제가 안 됐어요. 28, 29, 30회 연 3년 동안 계속 출제가 됐어요. 작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유력합니다. 그죠? 이건 한번 출제가 되면 한 3, 4년씩 계속 출제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야. 그죠? 한 해 건너뛰었으니까 올해 32회 때 유력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기등기 잘 기억을 해놔야 될 텐데, 등기를 형식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형식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 크게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라는 놈하고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이제 부기등기인데, 이 주등기라는 놈은 자신의 독립번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말로 독립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독립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보면 그게 표제보든 갑거든 을거든 독립번호 1번, 독립번호 2번, 독립번호 3번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이 부기등기는 자신의 독립번호를 사용할 수는 없고 항상 무슨 번호? 주인번호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새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새끼등기. 이거 쓰지 마. 내가 꾸며낸 얘기야. 그죠? 새끼등기. 또는 영어로는 치어와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치어와 등기 그래요. 주인만 졸졸 쫓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등기를 보면 1-1, 그죠? 2-1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출제자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등기부 맨 앞장이 뭐다? 표제부야. 뭐라고요? 표제부야. 표제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어. 이제 표시번호 1번 해놓고 이 표시란에 이게 토지등기부라고 한다면 어떤 사항이 기록되지? 이게 토지등기부라고 한다면 요 표시번호 1번에 어떤 사항이 기록되지? 토지 표시사항이 기록이 될 거 아니야. 무슨 표시사항? 토지 표시사항. 그죠? 토지 표시사항 뭐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될 거네.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게 건물 등기부라고 한다면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축 면적 등이 기록이 될 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러면 2번 이하에는 어떤 사항이 기록될 거야? 2번 이하에는 어떤 사항이 기록된다고 했어? 사람 좀 살려줘요. 2번에는 이 토지나 건물이 후발적인 사유에서 외모를 바꿔나가는 사유를 기록한다 그랬지. 그죠? 부산직할시가 뭘로 바뀌었어? 부산광역시로 바뀌었어. 여기에는 부산직할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산광역시라고 기록이 돼 있을 거야. 그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래. 뭐라고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러지. 그죠? 소재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지번이 100번지에서 120번지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가선에서 대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죠?
그 다음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 면적이 왜 늘어나? 이웃하는 토지가 합치면 면적이 늘어나. 그 합친 토지가 거꾸로 잘리면 면적이 줄어들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 사유를 2번 이하에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등기로 표현하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건물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 그죠? 그 두 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죠? 를 2번 이하에다 기록을 하는 거야. 그죠? 아, 진이 빠져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요 표제부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 갑구 그래. 뭐라고요? 갑구. 그죠? 갑구. 순위번호 1번 최초라는 등기 무슨 등기지?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 그죠? 보존 등기 명의인의 이름이 장세출 씨야. 뭐라고요? 장세출 씨야. 그래서 등기안이 장세출 쓰는데 점심 처먹고 침 지지를 흘리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꼭다리를 빠뜨렸어.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두 줄도 아니고 몇 줄로 바꿔놨어? 세 줄로 바꿔놓은 거야. 빨리 꼭다리를 달아놓지 않으면 등기안은 세출 씨한테 걸리면 맞아 죽어요. 그죠? 됐어요? 사람의 이름을 두 줄도 아니고 몇 줄로? 세 줄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럼 빨리 꼭다리를 달아놔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독립번호 2번 쓰는 게 아니고 주인번호 몇 번? 1번을 씁니다. 1-1 이렇게 돼 있고, 등기 목적란에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그래. 뭐라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이렇게 돼 있고, 장세출 맞아 죽기 싫으면 빨리 꼭다리를 달아놔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는 세 줄은 빨간색으로 박박 지워야 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세 줄에서 세출시로 바뀐 게 아니고 소유 명인의 이름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죠? 1번 등기하고 1-1번 등기는 다른 등기다, 동일한 등기다? 동일한 등기야. 동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그래. 뭐라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요. 그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을 질 줄 알아야 돼. 그죠?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이렇게 짝을 질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 그 수많은 부기등기를 다 외우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 그죠? 됐어요? 그래. 그 다음 여기 한번 봅니다. 요 등기부 표제부 다음 장을 보고 뭐라 한다? 갑구 그러지. 그죠? 갑구 순위번호 1번 최초라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의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등기 원인 매매 을시기 이렇게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 뭐라고요? 주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네. 그죠? 이 갑구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 을구 그래. 뭐라고요? 을구 그래. 여기 그러면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1억 원 꽂았습니다. 저당권자는 을식입니다. 그 다음에 1-1 그래갖고 저당권 이전. 그죠? 등기 원인란의 채권 양도. 저당권은 누구한테 이전이 됐다? 병한테 이전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지? 여기 봐. 저당권 이전 등기 왜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그랬어? 변제기에 양수인이 채무자를 찾아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이행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주인 등기 순위나 효력을 가지고 막바로 담보권 실행 경매에 착수를 해야만 자기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으니까 주인 등기 순위나 효력을 새끼라는 놈이 그대로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됐어? 그래요.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일 테고 전세권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일 거야. 그 다음에 임차권 이전 등기도 논리 필연적으로 뭐야?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을 질 줄 알아야 돼.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인데 소유권 이해 권리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짝을 질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야만 그 수많은 부기 등기를 다 외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갈 거야. 그런데 부기 등기 딱 떴다가는 반드시 출제되는 지문이 있다고 했어. 반드시 출제되는 지문이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자, 신의 가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봐요. 자, 수술해도 안 나. 구술해도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날 찾아와. 그죠? 내가 부적 한 장씩 써줄 테니까 부적이나 지니고 들어가 있어. 그럴 수밖에 더 있어. 그죠? 자, 이거 봐요.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 뭐라고요?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애시당초 이해관계인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항상 부기야. 뭐라고요? 항상 부기야. 그죠?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어서 그자의 승낙서 그래요. 뭐라고요? 그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관은 재판 등본을 첨부를 했다라면 저당권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할 테고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따위 등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등기하는 각하할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죠? 이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야. 그래요. 이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각종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각종 특약 등기도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우리 특약 등기 하나인데 무슨 특약 등기를 했지? 환매 특약 등기. 딱 한 사람 반응하네. 그죠? 한 사람이 딱 리액션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 사람은 붙을 거야. 그죠? 각종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그럼 환매 특약 등기의 반대말이 뭐야? 신탁 등기야. 뭐라고요? 신탁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이건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그죠? 몇몇 가지 특약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진 게 또 있어. 그죠? 그걸 얘기를 하면 될 거야.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부기 등기, 지금 28, 29, 30회 연 3년 동안 출제가 됐어. 아주 중요한 등기야. 그래서 그 부기 등기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335페이지 가봐요. 335페이지 가보면 큰 박스가 하나 있지. 그 항상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 그죠? 그치? 그 다음에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세 번째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그 박스에서 동그라미 5번 맨 앞에 언제나 부기 등기에 가보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찾았어요? 사람의 이름을 세 줄도 두 줄도 아니고 몇 줄로 바꿔놨어? 세 줄로 바꿔놨어. 빨리 꼭다리 달아놔야 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항상 부기야.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진 거 동그라미 4번 봤더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찾았지? 네, 그래. 여기 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무슨 등기?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무슨 등기? 항상 부기야. 그죠? 그치? 양등기는 동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항상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돼. 그죠? 그런데 어떤 등기를 보면은 이런 등기 등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떠줄 수도 있고 주등기 형식으로 떠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둬요.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가등기가 나와 있을걸? 그런가? 그 다음에 336페이지 2번 무슨 등기가 보입니까? 가등기. 그래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근데 오늘 얘기하기로는 적절치 않아. 그죠?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기하기로는 적절치 않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야. 그죠? 마지막 수업 때 얘기를 하면 될 거야. 대신, 뭐 또 지금 끝내면 또 뭐 눈치 보이니까, 절로 와봐. (314페이지) 저 314페이지 표시등기 거기서 한번 거기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특히 그냥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이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좁은 의미 그래요. 뭐라고요? 좁은 의미. 협의의 변경 등기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경정 등기라는 놈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정의 내려보자. 협의의 변경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아니고 뭐야? 일부가. 이쪽은 후발적 그래. 뭐라고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걸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라고 해서 협의의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뭡니까? 했더니 여기도 등기상의 전부가 아니고 뭐야? 일부가. 저쪽은 후발적인데 이건 애시당초부터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시정코자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요? 경정 등기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등기라고 하면 3박자를 갖춰줘야 돼. 등기라고 하면 3박자를 갖춰줘야 되는데 3박자가 뭡니까? 했더니 권부명이 돼. 뭐라고요? 권부명이 돼. 3박자를 갖춰줘야 돼. 권부명입니다. 그죠? 권이 뭐다? 권리. 부가 뭐다?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 그죠? 그 다음에 명이 뭐다? 명인의 표시사항 그래. 등기 명인 그래. 뭐라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사항이다 그러지. 자, 여기 봐요. 권리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부동산 표시사항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또 등기 명인의 표시사항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등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변경자 갖다 붙여봐. 갖다 붙여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갖다 붙여보면 졸지에 몇 개의 등기가 나왔어? 6개의 등기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자, 권리에서 저당권 권리야 권리가 아니야? 저당권 권리야 권리가 아니야? 권리지. 그죠? 저당권 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저당권 변경 등기. 이 얘기를 했어. 전세권 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세권 변경 등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죠? 소유권 변경 등기 있어 없어? 소유권 변경 등기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칭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부동산, 이제 이런 등기를 얘기하고, 부동산엔 대표 선수 뭐가 있지? 토지하고 뭐가 있어? 건물이 있을 거야. 그죠? 토지, 그대로 갖다 써봐. 토지 표시가, 건물 표시상이 후발적인 사유에서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등기를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래. 두 놈 합쳐서 뭐라 그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러지. 됐어요? 그래. 언어의 유의에 불과해. 우리 법률은 첫 번째는 논리적인 기호야. 그죠? 그리고 그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빙빙 돌아가면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죠? 그래요. 자, 봐봐. 토지 표시상 뭐가 있어? 소, 지, 면이 있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 저런 것들이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바뀐다는 얘기야. 소재가 왜 바뀌어?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으니까. 지번이 100번지에서 120번지로 전답 가선에서 대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 건물의 소재가 바뀐다, 지번이 바뀐다, 구조가 바뀐다, 종류가 바뀐다, 건축 면적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죠? 건축 면적이 왜 늘어나지? 증축 그래. 뭐라고요? 증축. 건축 면적이 왜 줄어들어? 건물의 일부 철거 그래. 뭐라고요? 건물의 일부 철거 등에 의해서 건축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런 것 등을 전부 다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보고 뭐라 한다?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래. 그죠? 합쳐서 뭐라 그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래. 등기 명인의 표시상 뭐가 있어? 등기 명인의 이름은 뭔지. 그죠? 그 다음에 그놈은 어디에 사는지, 주소 그래. 그죠? 그놈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자연인일 때는 이렇게 돼. 그죠? 근데 등기 명인이 법인일 수도 있잖아. 그죠? 또는 비범인일 수도 있어. 그죠? 됐어? 그러면 이름 대신 뭐가 있어? 명칭. 그죠? 명칭. 그 다음에 법인의 기준지는 항상 어디가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야. 그죠? 법인한테는 주민번호 대신 뭐가 있다라고 했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또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지 마라. 그죠? 됐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래.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입에 뱄어. 그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후발적인 사유에서 바뀌는 거를 보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래. 여기 이름 그래. 그죠? 김 뭐야? 말자야. 뭐라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인의 이름이 김말자야.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끝으나 돌려. 그래서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사회생활 할 수 없어서 말자 씨는 가정법원을 찾아갑니다. 그죠? 가정법원을 찾아가서 개명허가 신청을 내요. 그래서 이름을 말자에서 뭘로 바꿔? 말숙 그래. 뭐라고요? 말숙으로 바꿉니다. 아니 말자보다는 말숙이 조금 나을 거 아니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김말숙으로 바꿔요. 그렇지? 그래요. 자, 이 말숙 씨가 A동에서 살다가 무슨 동으로 이사 갔어요? B동으로 이사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에 해당돼요. 요거는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 등기 원인란을 가보면 개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처를 남겼다고 해서 전거 그래요. 뭐라고요? 전거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1번 쓰다가 2번으로 넘어간 미친놈이 있어. 그죠?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럽니다.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에 준해서 판단하면 돼요. 그죠? 됐어? 그래.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건 말 그대로 권리의 등기니까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죠? 가장 핵심이야. 이 두 가지 등기는 표시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등기야.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래서 이건 소유명인이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두드러진 차이점이라는 얘기야. 이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는 이건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해봤자 안 나와. 그죠? 법무사 시험에서는 매년 3문제 정도 나오거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쪽에다 할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안 나오니까 에어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표시 등기에 대해서는 불쑥 어떤 애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 10여 년 후에 한 문제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는 절대 터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가등기, 그죠? 그 진짜 중요한 등기야. 그 다음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 구분건물 등기가 뭐야? 아파트 등기야. 그죠? 아파트 등기. 그 다음에 이의신청 그래. 뭐라고요? 이의신청.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야. 그죠? 됐어요? 자, 오늘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그래요.